이번 시간은 용도 지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용도 지구도 용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상과 절차,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용도 지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완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 지구라 하고, 이 용도 지구의 지정은 남양주시 중에 용도 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때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복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으로 용도 지구 9개를 지정할 수 있고요. 여기 용도 지구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세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조례로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게 되면 4개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 지구에 대한 종류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기억나십니까? 우리 공법시험 출제할 수 있는 교수님들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민법은 내실 만한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20분 중에 한 5분은 병원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시험 출제할 때쯤에서 실제 출제하실 수 있는 분은 15분 정도이고, 그 15명 중에 한 10명에게 출제 의뢰하게 되면 각각 40문제씩 시험 문제를 만들어서 인력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인력공단에서 위촉하지 않은 교수님들 중에 5분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선정하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되는 사안들 보게 되면 최근 개정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개정사항을 꼭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도 최근 개정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원칙, 국토교통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고 절차에 따라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는데, 이 용도지구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배제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들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건폐율과 용적제한은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끌어 사용하게 되고요. 건축 제한 규정에 대해서만 따로 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우리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9개 용도지구를 우선 구분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취계 특보가 있습니다.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국 순방길에 나가셨다가 술 드시고 이상한 짓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취계 특보라는 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 출신이 믿거나 말거나 있지만 경복고 출신이라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복고 출신들이 잘 나가신다더라고요. 그래서 빵빵하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로서 취락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취락지구는 마을, 동네를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취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있습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사업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용도지구제를 개발진흥지구라 표현하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학교 주변에는 PC방이나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함부로 만들 수 없는데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용도의 입지를, 특정 용도의 건축을 제한하고자 지정하는 용도 지구제를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03년, 4년, 5년도에 안산에서 공포 강의했었는데 제 수업 들으신 분 중에 PC방 하시던 분의 자제분들이 제 수업 들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PC방 하시던 분이 학교 바로 앞에 PC방 차려놓으 오셨는데 학교 들어서기 전에 만들어 놓다 보니 학교 만들어지고 진 이후에는 그 주변에 새로운 PC방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더라고요. 장사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제분에게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도 괜찮으니까 공부시키셨는데 그때 두 분이 수업 들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공부하러 나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강요하셔서 나오셨거든요. 바로 수업 들으시다가 유상계약을 체결하셨고 합격하면 뭐 줄 것인가 계약했는데 애초에는 그냥 자동차였다가 외제차로 바뀌고 나니까 한 해 만에 시험 합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한 5월달이나 4월달 되게 되면 모의고사 점수가 진짜 형편없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머리가 이 정도는 아닌데 연습을 안 하셔가지고 점수가 그렇게 되신 것이고 나중에 문제풀이 과정 거치시게 되면 점수 충분히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외제차로 바꾸고 나니까 한 해 만에 동차 합격해버리더라고요. 역시 대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PC방 등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지정하는 용도 지구제가 있다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나중에 남양주시에 새로 학교 만들어지게 되면 꼭 저한테 미리 좀 표정 보니까 알려줄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라고 하는 용도 지구제가 있습니다. 이 보호지구제는 올해 신설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보전지구라 표현하던 것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입니다. 여기 경관지구는 천마산 주변의 자연경관을 확보할 목적으로 천마산보다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하게 되면 자연경관 훼손될 수 있죠. 그럴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경관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사항으로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여기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기존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 제한 외 추가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길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 원칙적으로 만들 수 없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에는 이종 근린 생활시설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 빼고는 만들 수 없는데 그 일반 주거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이종 근린 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 용도지역에는 그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건축 제한이 적용되게 되는데 다른 용도지역에 다른 추가적인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해지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입니다. 올해 신설되었다는 것만 다시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올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있다면 방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이나 대구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많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시장 지역을 방화지구로 지정하여 화재를 미연에 예방 차단하게 되면 시장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지구제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방제지구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제를 방제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계특보, 경복고,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취락지구에 있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곳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되는 용도 지구재를 집단 취락 지구로 하고 녹관 농장,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취락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 지구가 있다면 자연 취락 지구입니다. 그러면 시골에 만들어져 있는 마을이랄지라도 도로 넓히거나 주차장 만들거나 전기, 수도 등의 시설 설치할 필요 있죠. 우리 남양주에는 도시가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안면에는 도시가스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조안면에 시골 마을 중에 한 50% 정도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다고 하면 일부러 도시가스라도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각각 구분한다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주산관 총 5개로 용도지구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을 개발하거나 산업기능을 개발하거나 관광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제가 있다면 무엇이다?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 중, 생 세 가지 형태로 보호지구를 현재 지정하게 되는데 여, 중, 생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러면 역, 중, 생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로 각각 구분되게 되는데 우리 남양주에는 문화재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문화재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건물의 신축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아무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땅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그곳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지정된 상태라고 하면 새로운 건물의 신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제가 지정되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얘가 개발 목적인지 비개발 목적인지도 판단하시면서 해당 용도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건축물 건축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있다면 전주의 한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옥마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 재축하는 게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지만 아예 새로이 나대지에 새로 건물 건축하는 것은 아예 제한되는 것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은 군사시설이나 또는 국정원 같은 건물의 주변에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제를 말하게 되고 여기 생태계 보호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동식물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가 생태계 보호지구인데 제가 아는 분이 홍천 쪽에다가 골프장 한번 만들려고 땅을 구입하시고 작업하시다가 천연기념물 해당되는 학 2마리가 그분이 골프장 내정지에 나뭇가지에 잠깐 앉았다가 이동했다더라고요. 환경보호단체 회원께서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그걸 시비 거시다 보니 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소유하는 산이나 또는 땅이 있다고 하면 이상한 풀이 자라고 있으면 잘 키우실 것입니까? 그냥 뽑아버리는 쪽으로. 그리고 천연기념물이 좀 놀러 오게 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치사량 사용하시면 저 끌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자기 친구들한테 돌아갈 정도만 약을 뿌려 놓으시면 친구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저 동네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너무 치사량 뿌리시면 안 됩니다. 대신 저 생태계 보호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완전 그 땅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행위 제한이 센 용도지구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 중, 생이라는 것을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저 세종시를 특자시라 생각해 주시고 특화 경관지구와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경관지구를 현재 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아니고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최근에 만들어진 용산 국립박물관이나 예술의 전당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한 건물의 주변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에 있다고 하면 그때는 특화 경관지구로. 그래서 지금 우리 경관지구와 관련되어 114페이지는 보고 있으시죠? 그리고 자연경관지구는 천마산 등의 자연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를 말하고, 시가지 경관지구라고 하면 평내 호평을 말합니다. 여기 호평에 한 35층짜리 빌딩 하나 만들게 된다고 하면 천마산의 자연경관 훼손할 수 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라면 명동 일대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명동에 대형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남산 경관을 가릴 수 있다 해서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지구는 세 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복합 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개 용도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구가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좀 전에 녹간농자에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자연철학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집단철학지구,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구 있다면 무엇? 복합 용도지구. 그래서 이 용도지구 지정할 때 특정한 대상 지역, 구역이 필요한 게, 자연철학지구는 녹간농자, 집단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복합 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만약 시험에 일반 상업지역을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시험 나올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두 번 이야기하면 계획관리지역 대신 일반 상업지역도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복합 용도지구에 지정 대상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일반 주거지역에는 원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빼고는 못 만들었지만, 얘가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조례에 따라 복합 용도지구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제한 외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도 복합 용도지구에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 개 종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합 용도지구가 되게 되는데, 규제가 강화된 것입니까? 완화된 것입니까? 완화된 것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좀 더 늘어났다고 하면 규제 완화된 것이고, 반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원래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중에 PC방이나 유락시설, 숙박시설 등은 못 만들게 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서 규제 강화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둘의 뜻이 이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최저 한도에 제한을 두었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하면서 최고 한도만. 그래서 만약 고도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건물 높이를 50m로 하게 되면, 최고 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모든 건물 높이는 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반면 최저 한도를 제한했다고 하면 모든 건물 높이는 50m 이상 된다는데, 작년까지는 최저 고도지구와 최고 고도지구에 관한 구분을 두었다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최저 고도지구 없어졌습니다. 최고 한도 제한만 가할 수 있는 것이 고도지구의 특징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출제하는 분이 가장 좋아하실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용도지구이고요. 그리고 방제지구는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평내 호평지구라면 사람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지정하는 방제지구라고 하면 시가지 방제지구이고, 조안면에 팔당댐 인접한 곳이라고 하면 사람 거의 안 살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곳이 방제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자연방제지구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된 총 종류가 9가지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세분되는 것은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 조산관이었습니다. 보호지구, 역증생이었습니다. 경관지구, 특자시였습니다. 그리고 방제지구, 자시입니다. 그래서 저 9개 용도지구 중에 세분되고 있는 것은 몇 개? 5개입니다. 5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세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9에서 5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4이기 때문에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종류가 4개라는 것을 하나 확인하십니다.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시험에 나올 게 이쪽입니다. 왜? 최근 예정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저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대신 나중에 우리 합격하시고 나오면 뭐 올해 개공하실 해라는 것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개떼니까. 소 뛸 때는 소공, 개 뛸 때는 개공.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대신 개공하시려고 하면 교육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또 이상한 안 좋은 이야기 또 들었나 봅니다. 하여튼 그 교육받으실 때 그때 나머지 법령을 좀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숙제해 나가시고, 그래도 좀 약간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언제 찾아오시게 되면 그 사안에 대해 제가 좀 해당 법령 보고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도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은 시험용이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면 그때는 진짜 공포의 공법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성이 별로 안 좋다는 생각만 하시고 좀 줄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총 몇 개이다? 4개.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첫 번째 함께 보실 게 있습니다. 115페이지 찾으셨죠? 1번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세분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2번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추천했습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 하게 될 겁니다. 최저 한도란 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오직 뭐만? 최고 한도만. 작년과 달라진 게 고도지구와 관련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고 한도란 말이 나왔을 때만 맞는 이야기고, 최저 한도란 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50m를 최저 한도로 정해놓은 고도지구라고 하면 고도지구 안에 모든 건축물은 저 50m 이상 돼야 되죠. 최저 한도, 건물 높이는 최저 한도보다는 높게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최고 한도를 제한하게 되면 건물 높이는 50m 아래 건물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고도지구는 비행장 주변에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우리 남양시 같은 경우라면 천마산의 자연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관지구가 지정되는 동시에 고도지구도 함께 지정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쪽에 비행기도 가끔 지나다니더라고요. 예, 우리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쪽은 넘어가고 고도지구도 함께 지정된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방화지구와 관련된 사항 그냥 보십니다.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방화, 화재 관련된 사항이다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방제지구에 대해서는 종류 조금 있다 보실 겁니다. 그리고 보호지구 세분되고 있기 때문에 종류 나중에 보시고, 취락지구 나중에, 개발진흥지구 나중에. 8번 확인해 주시죠. 특정 용도제한 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기존 용도 지역에 허용되었던 건축물 건축을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규제 가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 용도 지구입니다.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과 개발 소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가로 해놓습니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게 되면 규제 풀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복합 용도 지구에 관한 구분,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한번 찾았습니다.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시로 구분하기로 하셨습니다.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라 표현하기 때문에 특자시로 구분하시면서 특화 경관지구 찾으셨죠.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우리는 한강이라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한강이 실제 물이 흐르는 곳이 이쪽인데, 홍수가 지거나 범람하게 되면 이 강물이 차지할 수 있는 경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땅과 한강의 경계 부분, 이 하얀 산을 수계라 표현합니다. 한강의 경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한 수계의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 지구제가 있다고 하면 걔를 특화 경관 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가로 해놓습니다.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특별한 경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지금 설명은 특화 경관 지구이죠. 특화 경관 지구인데 불구하고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목적은 지금 115페이지 보고 있으십니까? 11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특화 경관지구 찾았습니다. 그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은 특화 경관 보호가 아니라 특별한 경관 보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관이라는 말 봤을 때 해당 용도지구는 무엇? 특화. 특별 경관지구가 아니라 특화 경관지구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수계 가지고 시험 내는 사람 없습니다. 대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가로해 놓으셨죠. 얘는 문화재 2단이다. 문화재 아닙니다. 문화재 이야기 나오게 되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문화재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목적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문화적 보호 가치가 큰 건축물, 문화재와는 관계 없습니다. 그것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제가 특화 경관지구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넘기지 마시고,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령지 등의 자연경관, 자연경관이라는 말 보게 되면 자연경관지구로 연결시켜주시고, 시가지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의 시가지의 경관, 시가지경관 주놓습니다. 시가지경관이라는 말 보게 되면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으로 각각 살펴보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방제지구 사셨죠? 시가지 방제지구란 건축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설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밀집 동그라미 놓습니다. 자연 방제 지구입니다. 토지 이용도가 낮은 동그라미 놓습니다. 해안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 방제 지구입니다. 나중에 여기 방제지구와 관련되어 시가지 방제지구가 지정되었다는 것을 새로 알게 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연 방제지구에 대해서는 저 관심 없습니다. 여기 자연 방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기존에 허용되었던 건축행위가 규제가 더 심해지고 아예 해당 건물을 만들지 못해버립니다. 토지의 가치가 하락되는 생각을 가지는 반면 여기 시가지 방제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시설들을 확충함으로써 그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정하는 것이 시가지 방제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80년대 중반 때 태어나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잠실에 물난리 나가지고 고무 다라이에 사람 타고 다니던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잠실에 그런 물난리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방지 시설을 갖추어 줌으로써 이후에 그런 일 반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00년대만 하더라도 잠실 주공 5단지 잠호단지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래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00년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 한 2억이 안 됐을 겁니다. 한 1억 5천 6천 정도 했는데 이번에 담합하셨다던데요. 18억 이하로 팔면 우리 주민 아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대신 하나 이해하실 것은 지금 시가지 방제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향후 해당 지역에는 다양한 방제시설을 갖춰지고 그러한 재해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가치가 올라갈 상황이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미리 타놓으셨으면 될 텐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년에 한 1억씩 올랐다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다.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에 한 2억 왔다 갔다 했었거든. 하던 것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한테 알려주실 것은 시가지 방제지구입니다. 자연은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예, 그리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 역중생이란 말 확인되시죠?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입니다. 문화재 동그라미 놓습니다. 전통 사찰 등의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의 보호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구. 그래서 문화재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역사 문화 보호지구. 문화적 가치가 큰 건축물이란 말 보게 된다면 특화 경관지구. 그렇게만 구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입니다. 중요시설물에 이 말 나오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구분하시는데 얘는 군사기지, 공항시설 등등이 있다고 하면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지구입니다. 야생 동식물 서식처. 행위 제한 가장 강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는 땅이나 또는 산이 있다고 하면 평상시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산이 있나 없나 멀리서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현장 가셔가지고 이상한 풀이 자라고 있는지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마 생태계 보호지구를 지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찾으셨죠?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 용도지역 4곳 가로해 놓습니다.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취락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자연 취락 지구라 하고, 집단 취락 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에 필요한 지구, 개발 제한 구역 추천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의 청계산이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청계산 앞에 식당 참 많은 곳이 있거든요. 걔가 집단 취락 지구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남양주에도 천마산이 가운데 있는데 저 천마산 주변 일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다고 하면 그냥 산 넘어 집 한두 채씩 모여 살고 있다면 집집마다 우편 배달하거나 전기 연결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집단 취락 지구를 지정하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구제가 집단 취락 지구제입니다. 저 이 동네 아직 안 하고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남한산성에 산성마을이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남한산성도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산 너머 집 한둘이 살고 있던 곳을 산성 안에다가 집단 취락지구 조성하고 이주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식당 차리면 장사 진짜 잘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 제한 구역에 집이 단독택이 만약 매물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얘가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되었을 때 이주할 수 있는 대상인지를 한번 면밀히 파악하시면 집단 취락지구로 옮겨놓게 되면 그때는 그냥 가정집입니까? 식당입니까? 식당 용도로 맡기셔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부동산에 일가견이 계십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는 청계산 일대 그 집 중에 순두부집 주인이 있으셨는데 종업원이 한 8년 동안 주인 모르게 돈을 조금씩 빼내셔가지고 자제분 2분을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빼놓은 돈이 몇 억 된다고 하는데 그거 사라져도 주인이 별로 신경을 못 써줬다더라고요. 장사 진짜 잘 되기 때문에 몰랐다고 합니다. 저를 종업원으로 취직시켜주시면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취락지구와 관련되어 녹관농자에 지정되는 것은 자연취락지구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집단취락지구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이 세 가지 고려해서 주산관으로 각각 구분해 주십니다. 특별히 복합개발진흥지구 사셨죠?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립이 필요한 지구, 주산관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복합개발진흥지구이고요. 특정 개발진흥지구 사셨죠? 주거, 공업, 유통, 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외에 주산관을 제외한 기능을 중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중국에서 한국에 미용 또는 의료와 관련되어 오시는 분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특정한 지역에 병원 많이 집단적으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주산관 외 기능으로서 그때는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개발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실 것은 현재 용도지구는 총 종류가 9가지인데 세분하고 있는 것은 5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수능식이라 해서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은 용도지구 중에 세분될 수 있는 용도지구로 짝지어진 걸 찾으라고 하면 저 5개 중에 몇 개가 나열되어 있다면 그것 끄집어내는 것, 그러한 것들이 시험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주시는 이해되시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어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조례로 용도지구의 세분 신설 찾으셨죠? 신설 작년에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1번에 세분 있죠? 세분은 좀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지금 116페이지에 보고 계셔야 됩니다.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 해당 시도,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경관지구 추천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가로속에 특화경관지구 추천습니다. 116페이지 보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추천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추천습니다.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확인되시죠?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하여튼 줄은 쳐놓으십시오. 그래야만 나중에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추가 세분하거나 원래 세분되지 않았던 것을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도지구의 추가 세분과 세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여하지 않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대상은 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4가지입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아마 제가 특중이라고 특별연장 하여튼 나중에는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서 남친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중2가
나중에 시간 남을 때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4개가.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방위병이 무서워서 김정일이 남친 못했다고 하는데, 요즘 손댈 수 없는 게 중2라고 하던데요. 중1만 하더라도 초등학교에서 막 넘어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말 잘 듣는다고, 중3 되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기 때문에 말 잘 듣는다고 하는데, 중2는 대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실 이야기고, 특중이란 말로 나중에 하시게 될 텐데, 지금 4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을 할 수 있다. 장관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신설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정답 지문이었거든요. 내가 출제인이면 내겠습니까? 낸다고 하면 지금 시험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가 시험 공부하려고 하면 공법에 한 100개 내용이 있을 때, 100점 맞을 수 있을 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10%와 20% 있습니다. 이게 절반 차지하고 있거든요. 한 10년에 한 번 지엽조 나오는 것, 이런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절반 중에 한 25%가 한 60에서 70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이거든요. 그거 열심히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 절반 중에 25%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실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도정법에 관한 진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그냥 듣고만 지나가시고, 아예 어디 약속 있으시면 그 도정법 할 때 약속 잡아놓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공부 됐을 때 도정법 해 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엔 수업 들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개발법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주택법이 내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그때 손댈 법령 파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듣고만 지나가시는 쪽으로 마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재밌는 것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재밌는 것은 나 개개인의 실무와 접근된 내용으로서 진짜 재밌긴 재밌는데 시험에 안 나온 파트이거든요. 그런 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직접 관계된 사항이라 해서 그 부분 깊게 파고 들어가셨다가는 엉뚱한 데 손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끔 줄치거나 표시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반복해 보시면서 전체 맥락, 체계 잡아가시는 게 공법에서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는 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시험용으로만 좀 봐주셔야 됩니다.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심사를 시면 안 나옵니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제키십니다. 그래서 올해 나올 것은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건 무엇인가, 그걸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방제 지구 재저감 대책 찾으셨죠?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가려놓습니다.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주셨습니다. 여기 연안 침식 지역이라고 하면 바다에 접한 것으로서 땅이 점점 감소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한 지역을 방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은 임의사항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이 방제지구만큼은 지정하여야 한다. 어떠한 때? 연안 침식 지역. 그리고 최근 10년 사이에 이해 이상 천재지변 등의 재해가 발생해서 아마 하천 범람이 되게 될 겁니다. 인명피해가 발생된 곳이 있다고 하면 방제지구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역, 지구의 지정은 보통 임의사항인데 이쪽만큼은 필수사항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연안 침식 지역 등을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필수사항은 우리 공법에 딱 3개 나옵니다. 국회법에 딱 3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해결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실 것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관련되어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정택 10년이란 말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공록 30만이라는 말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택이라는 친구와 10년 사귀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정택 10년입니다. 그리고 시공록 30만, 얘는 다음번에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럴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강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제를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뭔지 모르지만 20% 이상의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법상 지역지구 구역과 관련되어 딱 세 곳이 지정하여야 한다고, 이 세 곳 제외한 나머지는 할 수 있다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냥 세 개 숫자 3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도셨다고 하면 한 3번 정도 들어야만 쉽게 이해되시더라고요. 그냥 그때까지만 좀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방제지구와 관련되어 연안시 지역의 경우는 방제지구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4번 지정금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5번 복합용도지구 지정 찾으셨죠?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일반 주거지역부터 계획관리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정 기준이 있는데 교재 내용이 대로 바뀌지 않고 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이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3, 4월 달에 안 나오면 수정표 안 나오면 제가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것 하나 다시 보십니다. 지도사 대도시장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세 곳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연히 만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준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하면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효과라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시도사 대도시장만. 그래서 9개 용도지구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지 못하는 용도지구 있다고 하면 복합용도지구. 연안시 지역의 경우 방제지구 지정하는 것.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십니다. 가능하시죠? 무조건 되셔야 됩니다. 올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지정 효력 행위 제한 찾으셨죠? 행위 제한은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